부자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당신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곳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진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에 쉽게 흔들린다. 진정한 성공이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평화로운 상태를 얻으려면 주체의 삶을 회복하고 타인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당신에게 화를 낸다고 해보자. 그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라. 그는 당신의 이해 부족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불안 때문에 당신에게 못되게 구는 것이다. 대부분의 화와 불안, 두려움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니 당신은 타인의 반응보다는 자기 자신의 반응을 더 깊게 살펴야 한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잠깐씩 멈춰서서 그 사실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은 그만큼 나약한 존재다. 해고에 대한 불안, 신체의 질병, 경제적 압박 등 조금만 상황이 틀어져도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따라서 이 같은 나약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별 큰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하루의 진심을 다해 감사할 때 극복의 길이 열린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엄습할 때는 눈을 뜬 채 맑은 하늘과 지평선 너머를 쳐다본다. 그러면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에 아무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여 보라. 머리가 맑아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때의 감정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없애는 획기적인 방법. 두려움을 없애려면 그것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 추상명사인 두려움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고민하는 내내 불확실하다와 실패할 것이다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무서운 경고처럼 떠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행을 선택한다. 언젠가는 불안이 내 삶을 다 먹어치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것뿐이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곧장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혼자 비를 맞으며 울고 있거나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책을 읽다가 다음의 문장들을 만났다. 며칠 동안 남루한 옷차림으로 싸구려 음식을 먹으며 생각해보라. 이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인가? 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정의하기 시작했다. 방법은 많았다.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생존은 가능했다. 생각이 여기 미치자 생존을 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맙소사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한다. 인생이 정말 끝장날 상황이 찾아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성공을 하려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담하게 뛰어들면 생각보다 큰 리스크는 별로 없다. 정작 리스크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것은 인생을 바꿀 만한 잠재력, 즉 다양한 가능성이다. 어떤 가능성을 선택할 것인지, 더 큰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최악의 상황을 정의해보고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라. 매일 두려운 일을 하나씩 하겠다고 다짐하라. 행동하지 않음에 따르는 끔찍한 비용 또한 구체적으로 측정할 줄 알아야 한다. 장담하건대 좋은 타이밍은 없다.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서울 뿐이다. 행동하지 않음에 따르는 비용을 측정하고 가장 두려운 실수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가진 중요한 습관을 길러라. 바로 실천이다.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두려움을 리허설해보는 것이다.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신에게 조금씩 주입시키는 것이다. 네이비실이 최강의 팀이 된 것은 평소에 극한 상황을 설정해 계속 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통과 절망, 두려움 같은 감각들이 둔해진다. 그래야 진짜 상황이 닥쳤을 때 훌륭하게 대처한다.
당신은 부를 좇는 것보다 가난을 연습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괴로워하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포기, 정말 포기하고 싶은가? 인생의 방랑자가 되어라. 방랑자는 불확실함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인생과 세계관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근본적인 이유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준다.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두려움과 마주하고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공간에서 창의적인 관심과 흥미를 갖고 나가는 일이다. 진정한 여행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 내 안에 뭔가를 그만두어야만 뭔가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인생 여정의 종착역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걸음이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이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하라.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하라.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 묻는 것. 그것이 질문의 정수요. 가장 좋은 질문법이다. 정확하게 알 때까지 질문하고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곧 삶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당신이 낮에 들은 것, 경험한 것, 생각한 것, 계획한 것, 뭔가 실행에 옮긴 것들 가운데 새벽 1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당신에게 엄청난 성공을 안겨줄 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던 일에 대해 써라. 힘들게 깨우친 교훈 한 가지에 대해 써라. 깊이 생각한 것에 대해 써라.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 써라. 해냈던 일에 대해 써라.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써라.